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46회 한능검 해설 강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전체적인 난이도 같은 경우는 좀 평이했다라는 거고요.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요. 청동기 시대네요. 비파형 동검이 나왔고 고인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번에 보시면은 우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증왕 때고 기록으로 등장했던 거는 우경은요. 철제 농기구 철기구 반달 돌칼이 벼이삭을 쓱싹쓱싹 잘랐던 거잖아요. 정답은 3번이죠. 벼농사를 처음 했던 청동기였고 주로 동굴 바위근을 사냥 채집이고 구석기구 토기를 사용하고 식량을 처음 저장했던 건 정착생활을 처음 했던 신석기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밑줄 친 이 나라예요. 이 나라는 건국 이야기에 당군 신화 얘기 나왔네요. 발해가 아니라 고조선이죠. 영고, 부여, 졸본에서 국내선 고구려, 전국을 5경 15부 62주 발해, 번금 8조가 고조선의 8조법이잖아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화백회의는 신라고요.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가에 들어갈 내용인데 읍군 삼로, 여기서 옥조 아니면 동해고, 당궁, 과마, 반어피, 예술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동예, 아주 예민하죠. 꾸짖고 화를 내는 책화, 동해네요. 동해는 1번에 청구는 사만, 소옥제는 고구려, 무천, 하늘의 무용, 춤을 추면서 하늘의 제사를 지냈던 거. 예술을 좋아했던 동해의 풍습 중에 하나죠. 그러면 정답은 3번이고 사출도를 지배했던 거는 마가우가 저가구가 부여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유고를 같이 모으는 거. 바로 가족 공동무덤 옥조죠, 옥조. 그 다음에 4번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왕이 올랐습니다. 원망스럽게 죽었던 고궁원왕. 그리고 불교를 공인했고요. 불교 공인은 소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소수림왕. 그 다음에 태학. 수도에 다니는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소수만이 다닐 수 있는 학교 소수림왕. 그리고 소수만이 어떻게 법을 한번 만들면 되죠. 율령반포. 그래서 4번의 소수림왕의 3대 업적 소수만이 할 수 있었던 일단 1번 정답이고요. 그래서 율령반포고 과거제는 고려시대 때 광종 때고 수도를 사비로 옮겼대요. 사비로 옮겼던 거는 백제 성왕이고 영락은 영원히 즐기게 했다 광개토 대왕이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던 거는 뉴스페퍼 킹 신문왕의 업적이네요. 그리고 5번입니다. 보시면은 거친 아저씨 거칠부가 국사를 썼었고 한강 지역을 신라가 드디어 차지했대요. 이거는 누굽니까? 백제 성왕과 진흥왕이 손잡고 같이 가서 한강 북쪽은 신라가, 아래쪽은 누가? 백제 성왕이 차지했던 거잖아요. 그럼 이거 이후에 무령왕은 백제 성왕 전의 아버지고 버풍왕은 진흥왕의 앞에 왕이고 장수왕은 훨씬 전의 스토리고 고국천왕도 훨씬 전의 스토리고 성왕이 간산성 전투에서 전사한 거 맞잖아요. 이거 이후에.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요. 그리고 6번입니다. 영가 7년명 이미 끝나버렸네요. 고구려가 만든 불상. 정답은 6번은 1번이네요. 그리고 7번에 가 나라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거래요. 지금 김수로 왕이 나왔습니다. 김수로 왕은 금강가야잖아요. 그러면 금강가야와 관련된 거 1번에 상평 통보는 조선 후기 때 널리 유통됐고요. 상업이 발달하면서 틀렸고 낙랑가 외의 철 이 가야가 예전에 어딥니까? 변안 지역이잖아요. 변태 오타쿠 무슨 변태? 철변태. 그리고 변안이 그대로 가야로 이어지잖아요. 가야도 철변태. 가야도 또 철이 썩어나니까 낙랑가 외에 수출했다. 정답은 2번. 그리고 철 원자재를 덩이새처럼 사용했고요. 이 양법을 전국적으로 확산했던 거는 조선 후기고 병란도 고려시대 국제무역항, 물가 조절을 위한 상평창, 상업의 평양을 이루는 쌀을 사들이고 해서 가격을 조절하는 이거는 고려시대죠. 틀렸고.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밑줄근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래요. 지금 보시게 되면 대조영 나왔네요. 해동성국. 발해죠, 발해. 1번 수리수리 마수리 상수리제도 신라고 한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했던 거는 고조선이죠. 발해는 거란 요 나라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품제라는 신분제도는 신라에 있었던 거고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했던 거는 강개토 대왕이죠. 신라 내무랑의 요청을 받아서. 그러면서 이걸 격퇴하는 과정 속에서 금강가야가 쇠퇴를 했습니다. 앞에 나왔던 금강가야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으로 주자감. 정답은 5번이네요. 5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통일 신라 시대는 신라는 뉴스페퍼 킹, 신문왕 때 국학. 그리고 여기 발해는 주자감. 그리고 고려는 기읍 국자감. 조선은 성균관. 그리고 9번입니다. 9번을 보시게 되면 가와 나사의 시기인데요. 지금 가 같은 경우는 백강 전투가 나왔네요. 부여풍. 이거 뭡니까? 백제 부흥운동이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매소성 기벌포 나당 전쟁입니다. 이거는 순서 흐름이잖아요. 나당 동맹, 그 다음에 약했던 백제 멸망, 백제를 살리자라는 여기 나왔던 가에 있는 백제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 진압하고 나서 남은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흥운동, 매소성 기벌포. 그럼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백제 부흥운동 다음에 고구려 멸망 또는 고구려 부흥운동 내용이 들어가면 정답이겠네요. 2차돈 순교, 이거는 신라 삼국통일전쟁 전이고 버풍왕 때고, 이사부 우삼국 정벌이고 지중왕 때고, 채치원의 시무십조는 이거 이후의 일이고 신라 하대고요. 을지문덕 살수대첩은 이거 전의 스토리고, 그 다음에 건모잠, 고구려 부흥운동. 정답이잖아요. 5번이죠. 5번. 9번에는 5번입니다. 그리고 10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예요. 보시게 되면은 진성여왕이 있습니다. 원종 애노의 난, 슬픈 종과 슬픈 노비. 이거 언제입니까? 신라가 망하기 직전 신라 하대잖아요. 정사메이는 이거는 백제에 했던 귀족회의잖아요. 1번은. 이거는 틀렸죠. 백제 망하고 없습니다. 신라가 망하기 직전이니까요. 당나라에서 돌아온 육두품 유학생. 맞잖아요. 육두품 유학생들이 이때 당나라 유학을 가서 당나라에서 치는 외국 시험이었던 빈공과 외국인들이 치는 대표적인 인물로 채치원. 정답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3번에 안시성 전투는 고구려잖아요. 고구려 망하고 없는 시기인데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향교에서 주작을 공부하는 학생, 향교, 이때 향교 등장도 안 했고요. 팔만대장경 고려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가식인데 태조왕건이 고려를 오픈했고 지금 신라를 경주라고 신라왕 김부를 경주 사신관으로 임명했대요. 지금 신라가 망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여기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1번에 김원창에 나는 신라 하대니까 이거 전의 스토리고, 궁예가 철원으로 천도했다. 궁예 후 고구려가 지금 망하고 지금 이렇게 고려 등장했잖아. 틀렸고. 연개소문 이거 전의 스토리고, 안승의 보드광 이것도 고구려 보흥동 얘기잖아. 훨씬 전이고, 왕건이 고창전투 승리했다. 요 승리로 주도권을 틀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맞는 얘기잖아요. 정답은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11번의 정답은 5번이네요. 5번. 그 다음에 12번에 가왕입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향리직을 정비했고 철전을 주재했고, 이거 전부 다 바로 성종 때죠. 고려 성종 때 스토리입니다. 정방을 폐지했대요. 이거 공민왕이고, 12목을 설치를 했대요. 지방의 중요한 12군데 지역에 광역시를 설치하고 나서 지방간을 파견했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정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호패법, 요거는 누굽니까? 태종 이방원. 16세에서 60세 미만의 건장한 남자라면은 지금으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걸 차고 다니야 되는 거고, 호패를 차고 다니는 거고요. 과전법을 시행했던 건 고려 말이죠. 지금 송종은 고려 초기 왕입니다. 천리장성을 축조했다. 고려시대 때 천리장성을 축조했던 거는 거란의 침입 3차가 끝나고 나서 감강찬의 건입니다. 이거 전의 스토리예요. 아, 이거 전이 아니고 이거 이후의 스토리죠. 송종 이후의 스토리. 그리고 넘겨서 13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경제 상황이래요. 우리나라를 본따 만든 활구, 해동 통보, 이거 전부 다 언제입니까? 숙종 때 만든 고려시대 화폐잖아요. 13번에 그러면 1번에 고려시대 대표적인 토지제도로 전시가가 있었죠. 신라는 관료전 노급, 고려는 전시가, 그리고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까지 이어졌던 과전법까지. 일단 전시가 정답이죠. 1번. 동시전을 설치했다. 이거 언제입니까? 지증왕 때고 신라. 청해진 이거 신라잖아요. 틀렸죠. 지금 고려를 물어보고 있는데. 4번에 공인이 활동했던 거는 대동법 때고 조선시대고요. 송상만상 대청무역. 청나라가 있던 게 조선 후기잖아요.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14번에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에 들어갔던 건 누굽니까? 중서문화성의 2품 이상의 높은 신하, 재능 있는 신하였던 재신. 그 다음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곳에 중추원의 추밀입니다. 추밀. 그러면 2품 이상 높은 신하 추밀. 그러면은 정답은 일단 중추원 찾아야 되겠네요. 정답은
13번의 정답은 1번이고 14번의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그리고 15번. 명학소에서 일단 설명해 드릴까요? 14번 1번의 사원부는 조선시대 관리들의 비리를 잡는 거. 2번의 승정원은 조선시대 때 청와대 비서실 같은 왕명 출납. 정당성은 발해의 최고의 정치기구. 집사부는 신라시대 때 왕의 집사를 드는, 여기가 또 신라 때 또 왕의 명을 받드리는 곳이죠. 받드는 곳. 그 다음에 15번.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인안이 나왔대요. 이거는 지금 무신직공기잖아요. 그거 찾으면 묘청의 서경천도 이거 문벌귀족식이고, 김부식이 문벌귀족의 넘버원이고, 그 다음에 신순겸의 공상전투, 이거는 태조왕건이 후삼국 통일하는 그 과정이고, 이자겸, 이것도 이자겸 또 문벌귀족의 대표주잖아요. 지금 무신직공기 물어보고 있잖아요. 만적이 무신직권자의 최고 넘버원이었던 최충원의 노비라고 얘기를 했었죠. 정답은 3번이네요. 1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게도 자꾸 5개를 쓰고 있는데 자꾸 이게 밑으로 내려갈까요? 정말 글씨를 못 쓰면은 이 숫자도 못 쓰고 있네요. 네, 옆으로 갈게요. 16번입니다. 다음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지금 10에서 12세기 북방민족이 침입을 막 하고 있고 고려가 노력을 막 하고 있대요. 거란 1차, 2차, 3차, 1차의 서희 소송룡의 스토리, 2차의 양규, 3차의 감강찬, 기읒, 거란, 감강찬, 기주대첩, 강동육주에서, 그 다음에 윤간의 여진족을 털었던 별무반, 특별한 무술을 지녔던 동북구성. 그러면 여기 찾으면 위화도 해군은 이거 이후의 일이고, 당나라 쌍뚱반도 장문유는 발해고, 황상벌 계백은 이거는 삼국 통일 과정이고, 여진을 몰아내고 육진, 사군 육진 김종수 이거 세종대왕 때고, 5번에 외교단판 송룡씨와 우리 손룡씨와 했었던 서희, 이거 정답이네요.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번의 가군사조직. 몽골에 끝까지 맞서 싸웠던 삼별초네요. 바로. 그 다음에 개경 환도 결정에 반발해서 진도, 강화도에서 버티다가 진도로 제주도로, 그리고 마지막에 진압이 됐죠. 그러면 여기 관련된 거는 수원화성 일단 종조고, 지방의 구주에 배치됐대요. 이건 신라고. 그 다음에 오군영의 하나, 오군영 자체가 조선이죠. 그 다음에 채씨 무시 정권의 군사적 기반. 채우가 자기를 지키기 위한 호위 부대 무사로 시작했던 게 삼별초죠. 그리고 몽골이 쳐들어오면서 국가를 지키는 군대로 바뀝니다. 정답은 4번. 17번의 정답은 4번. 그리고 신기한 기술을 가졌던 신기군, 신기한 보병 기술을 가졌던 신복은, 승려로 구성된 항마군. 이거는 윤간이 만들었던 별무반이죠. 그 다음에 18번 가보겠습니다. 18번으로 가시게 되면은 다음 가상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지금 진포대첩이에요. 진포대첩은 채무선, 이거 고려 말이잖아요. 공민왕 즉위 이후의 스토리죠. 기억나세요? 공민왕이 뭐 좀 해보려고 하면 홍건적 왜구가 쳐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정답은 2번이네요.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2번. 19번에 세조 때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했던 조선 최고의 법전, 경국대전. 19번은 2번. 19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번. 20번은 다음 안내문에 대한 댓글로 틀린 거 찾는 건데요. 지금 조선 초기래요. 앙불구 자경루, 그 다음 갑입니다 이용 갑인자, 칠정산, 이거 4개 다 일단 전부 다 세종대왕 때 업적이죠. 그리고 앙불구 자경루는 집현전에서 장영실이 만든 거고요. 근데 거중기는 수원화성 때 만들어질 때 도와줬던 거잖아요. 누가? 정약용 선생님이 만든 거. 조선 후기죠.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 그리고 21번에 광조, 조광조네요. 위운삭제, 중종 때. 자, 21번은 조광조가 했던 정책을 찾는 건데 성학십도. 성리학의 엑기스 내용을 10개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 요거 이황 선생님이고, 대동여지도 김종훈 선생님이고, 백운동 서원 이거 관련없고, 현량가를 실시했대요. 정답 4번이죠. 자기 살인파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쪽수를 늘리기 위해서 현명하고 어진 사람이라면 과거 시험 없이 추천으로 들어오는 거. 조광조가 했던 건 맞죠. 살인파 수를 늘리기 위해. 시험력 같은 경우는 전혀 관련 없고 역법서고요. 역법이고, 그 다음에 22번의 임진왜란인데요. 도요토미도시 나왔네요. 임진왜란 때는 대마도를 정벌했던 조선 초기 세종대왕 때고, 임경업이 백마산성은 병저우란이고, 채영 홍산전투 이거는 고려 말이고, 감강찬 기주대첩은 고려 시대고, 기읒 거란이랑 싸울 때고, 곽재우 장군 정답이잖아요. 정답은 2번이죠. 22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번에 보면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대 안녕복이 독도는 우리 땅인 걸 인정받았고요. 장희빈을 사랑했던 숙종대 청나라와 백두산 만주 일대 경계를 정했던 백두산 정계비. 일단 여기는 안녕복 선생님. 정답은 1번이네요. 정답은 1번이고 24번에 다음 대화입니다. 상복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싸우는 거. 이거 뭡니까? 송장에 대한 예의를 놓고 싸웠던 현종 때 예송 논쟁이잖아요. 예송 논쟁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왕이 누구였습니까? 숙종이었죠. 장희빈을 사랑하냐 사랑이 식냐에 따라서 정치 국면이 휙휙휙 바뀌는 황국 정치. 이거 이후에 볼 수 있는 거 황국 정치. 정답은 4번이네요. 24번은 그래서 4번이 됩니다. 1번 무오사와 연산군 때 한양으로 쳐는 게 당연히 훨씬 전이고 병자호란 이거 인조 때고 관수강급제 이거 성종 때니까 다 앞에 스토리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25번 영창대군의 무덤이래요. 이복형 그 다음에 효를 저버린 희대의 패륜군주다 라면서 인조반정으로 쫓겨났던 거 누굽니까? 강해군이죠. 강해군. 강해군은 대동법을 시행했고 실리적 중리외교를 전개했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많이 다쳤던 환자를 구하기 위해서 허준의 동의보감이 편찬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제가 개념 때. 정답은 3번이네요. 그래서 25번엔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장영령 이거 종조, 훈민정음 세종대왕, 노비안건보 고려 광종이고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26번 가볼게요. 26번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거는 지금 조선 후기 그림을 조선 후기래요. 조선 후기 그림이 아니라 조선 후기 문화죠. 변발과 호복이 유행했대요. 1번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까? 머리를 따고 오랑캐 옷을 입는 거 이거 원나라에게 반쯤 식민 지배를 받던 원간섭기죠. 틀렸고. 조선 후기 때 사설 시조 유행하고요. 신용복, 김홍도의 풍속화가 유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글 소설이 널리 읽혔고요. 맞죠? 그 다음에 청아백자가 제작됐습니다. 정답 다 맞는 내용이고 1번이 틀렸고. 27번에 삼전도의 굴욕을 겪은 아버지에서 즉위했던 왕. 우리 아버지가 당한 복수를 하겠다. 북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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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던 효정이죠. 효정. 27번은 효정을 물어보고 있는데 정답의 1번에 보면 청나라를 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군대가 청나라가 러시아를 칠 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나선정벌이었죠. 정답 1번. 초계 문신제는 종조고 혼일강리역 대국도지는 태종때고 이방원 때고 삼정이정청은 세도 정치기니까 훨씬 이후고 조선 후기고 균여법은 영조 때입니다. 그 다음에 28번에 제주도를 구했던 거상으로 거듭났던 이거 김만등 얘기죠. 정답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29번에 보시게 되면은 영조 때 힌트가 나왔네요. 영조 때 입구에 탕평비를 세웠대요. 탕평비를 어디다 세웠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탕평비 내용이 니들 나중에 관직에 진출했을 때 당 나눠서 싸면 죽여버린다. 그러면서 언제 세웠다? 이거는 나중에 관직으로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애들. 바로 성균관 유생들. 그래서 성균관 앞에 세웠죠. 29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30번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는 어딨나요? 비국주사라고 부르기도 했었고요. 양난 이후에 임진왜란 정신병자가 됐던 정묘란 병자호란 이후에 최고의 정치 기구가 됐던 거는 비변사라고 얘기를 했었죠. 변란을 준비하는 기구. 이번에 어사대는 관리들의 비리를 잡는 고려시대 기구고 춘추관은 봄에서 가을까지 역사책 쓰는 데고 조선시대 때 한성부는 치안을 담당하는 지금의 경찰 홍문관은 학문연구소 집현전 이름이 바뀐 거 정답은 1번 30번은 1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31번을 가시게 되면 가나다 순서인데요. 궁극기무초 김홍집 했대요. 이거 딱 봐도 1차 가보 기억이네요. 그 다음에 왕비가 궁궐로 피난 갔대요. 흥성대군이 잠깐 권력을 틀어줬대요. 이모군란이죠. 그 다음에 김옥균이 정변을 일으켰대요. 갑신정변. 개화의 반발로 일어났던 게 이모군란. 그리고 나서 이제 개화의 속도를 놓고 터졌던 게 갑신정변. 그리고 나서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동학농민운동 1차 가보개혁인데 그러면 순서로 가면 나다가 정답 4번. 31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그리고 32번에 김강재의 양기탁 베델 그 다음에 담배를 끊어 나라 빚을 갚자. 요거는 나라 빚을 갚자라는 국채보상운동이죠. 이거 보시게 되면 집강소는 동학농민운동이고 대한매일신보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뭡니까? 대한매일신보는 시험 받은 거 맞잖아요. 황성신문과 함께 애국개몽운동 계열단체와 그리고 언론사 지원을 받았던 거. 국채보상운동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이게 2번이고 조선노동총동맹은 일제식민지 때고 조선총독부 이거 총독부 없습니다. 이것도 일제식민지 들어가면서 만들어진 거고 이때는 통감부였으면 정답이에요. 웰슨의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은 거는 3.1운동입니다. 33번 가사건의 결과죠.
다른 사례도 있대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갔던 제너럴 셔머노 사건. 이 사건으로 미국이 쳐들어오는 신미양요죠. 천주교 전례 관련없고 훈련도 가면 임진을 한 도중이고 강화도 천도로 당행했던 거는 몽골 침입 때였고 임술 농민봉기도 세도 정치기 때죠. 정답은 3번. 3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번에 고종이 강제로 퇴위를 당했대. 이거 헤이그 특사 때 을사조약 때 외교권을 뺏기고 고종이 이거 억울하다. 내가 찍은 게 아니다. 라면서 헤이그 특사를 보내자 고종아 왜 너 외교권이 없는데 외교권을 행사하는데? 라는 이유로 잘려버립니다. 그리고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고 나서 순종을 황제 자리에 세우고 한일 신협약 똑같은 말로 정미조약, 7개 조약, 정미 7조약. 그 조약에 따르면 군대 해산 내용이 들어가죠. 이때 군대 해산이 되면서 해산됐던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 정미의병. 그래서 정답은 5번. 그리고 정미의병이 일어났다. 이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이후에 있는 내용이니까요. 일단 34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 1번의 별기구는 고종이 했던 개화정책 초기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청일전쟁 이거 전이고 을사늑약은 요거 앞의 스토리고 그 후잖아요 지금. 아간파천은 이거 전의 스토리죠. 그 다음에 35번 이토 이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죽여버렸대요. 이거는 바로 정답을 찾아야죠. 다른 분들 보실 필요도 없고 4번의 안중근 의사 정답 끝났고요. 36번 박은식 선생님입니다. 제가 박은식 선생님 또 인물 문제로 시험에 단독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2대 임시정부 대통령이기도 했었고 민족주의 사학자이기도 했었고 한국통사, 한국독립운동 지열사, 아픈 역사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정신, 국혼을 강조했었죠. 정답은 2번. 2번이고요. 그리고 여유당 정서 간행과 조선학운동은 정인보 안재홍 선생님이고 이분 이후의 길이고요. 삼균주의 바탕으로 했던 이거 조서왕 선생님,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고 조선혁명선언은 신채호 선생님입니다. 의열단의 행동 강령. 식민사학의 정체 성론을 비판했던 거는 이거는 백남은 선생님. 그래서 정답은 2번. 37번에 신민의 회원이었던 이회영 이런 분들이 서간도로 가서 시옷 학교를 만듭니다. 무슨 학교? 신흥강습소. 이게 확대 개편된 게 신흥무관학교잖아요. 정답은 5번 되겠죠. 5번. 37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내용 끝났고요. 그 다음에 38번으로 가시게 되면 다음 기사가 작성된 시기입니다. 치안유지법이래요. 기억나세요? 치안유지법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를 일본이 탄압하기 위해서 20년대 딱 중반에 1925년도에 만든 거.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20년대 스토리를 찾으면 되죠. 한국강복군은 충칭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1940에. 관민공동회는 독립협회, 우리가 나라 뺏기기 전이고 형평운동. 기억나세요? 일본이 우쭈쭈 풀어줬던 이런 20년대 문화통치 시기 때 형평운동, 소년운동, 여러 가지 각종 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 맞잖아요. 정답은 그래서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38번의 정답은 3번. 그리고 독립운동과 동태를 감시하는 여기는 헌병경찰 1기죠. 1기 무단통치시키고 국민징용령에 따라서 강제동원되는 거. 이거는 전쟁이 미쳐갔던 3기 때 민족 말살통치 30년대 40년대입니다. 그리고 39번에 순종 황제 장례식 날 60만세 운동이네요. 그리고 강주 학생 항일운동. 제가 항상 개념 강의할 때 요 세 가지 사건을 같이 묶어서 정리하잖아요. 60만세 운동의 결과 힘을 모아서 이념을 극복하고 제대로 한번 독립운동 해보자. 신간회. 그리고 이 신간회가 지원했던 게 바로 여기 강주 학생 항일운동. 정답은 1번. 3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국가총동원법은 중일전쟁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였던 1938년 교육 입구조서 기억나세요? 2차 가보개혁, 여자정신근로령 이런 것들 우리 지금 물적자원, 인적자원 수탈했던 거는 전쟁이 미쳐갔던 3기 때 30년대 40년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됐던 거는 1919년이죠. 3.1운동의 계기로 가전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40번 내 살림 내 것으로 우리 물건 쓰자. 물산 장려 운동이죠. 민족주의 계열에서 주도했었던 회사령 철폐와 관세 철폐에 따른 위기에 따르자 일어났던, 그리고 실력을 키우자라는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으로
그러면서 했던 게 1번에 해상공고 관련없고 2번에 조선물산장려회, 물산장려운동이잖아요. 정답 2번이죠. 40번. 그리고 평양의 조만식의 주도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진주에서 이거는 조선형평사고, 위정척사 이거는 훨씬 전이고, 문화통치는 1920년대인데 실시되는 계기, 일본이 우쭈쭈 풀어주는 문화통치로 바뀌게 됐던 거는 3.1운동이 계기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1번. 이게 어떻게 쓰다 보니까 그러게요. 그래요. 네. 순간 엄청 숫자를 크게 썼구나. 네, 다시 들어갈게요. 41번입니다. 이봉창 의사, 김지섭 의사. 여러분들이 의열단의 김지섭 의사의 활동을 모르셨더라도 이봉창 의사를 보고 푸셔야죠. 바로 어디입니까? 도쿄죠, 도쿄. 대조선 국민군단 미국이고, 한인자치기구 경학사 요거 서감도고, 28 독립선언서 우리 도쿄 유학생들 했던 거 이게 일본 도쿄잖아요. 정답 3번이고요. 42번에 권업회, 권업신문 성명회 전부 다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구미위원부 미국에 있는 거 임시정부가 만든 거고 틀렸고요. 그 다음에 42번 가겠습니다. 가종교. 손병희 선생님이 동학을 모태로 이름을 리모델링하고 바꾼 게 천도교죠. 1번에 보시면은 만주의 의민단을 조직했대요. 틀렸고, 항일단체인 중광단 이거 대종교고, 그 다음에 개벽. 동학이 후천 개벽 사상. 여자도 하늘이다 신여성, 어린이도 하늘이다 어린이. 잡지. 정답은 3번. 42번의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에 여성교육을 위한 이하학당 이건 전의 스토리고, 박중빈의 중심의 세상을 운동 이거 원불교죠. 틀렸습니다. 그리고 43번 가볼게요. 가단체입니다. 가단체 같은 경우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기억나세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 전에 국문연구소고, 나라를 뺏깁니다. 무단 통치 시기 때는 제대로 만들 수가 없죠. 그러면서 10년간 맥이 끊겼다가 20년 때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10년이 지난 후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바로 조선어 연구를 하는 단체 연구회. 10년 동안 연구하고 문을 닫습니다. 일본의 탄압으로. 그리고 연구한 걸 바탕으로 하나의 학회가 만들어지죠. 조선어 학회. 그러면 학회가 했던 건 뭐냐면 10년 동안 열심히 한글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학회에서는 이제 10년 동안 알린 걸 바탕으로 스탠다드, 표준화 작업. 모든 사람이 동일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 띄어쓰기 통일안, 표준어 통일안. 여기 있는 것처럼 맞춤법 통일안. 그리고 이때 표준화 작업의 끝판대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우리말 큰 사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검색할 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의미를 공유하려면 사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에 국문연구소는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이고, 태극서가는 신민회고, 동학만세, 천도교 만세보고, 최초의 한글 신문 전혀 관련 없고요. 5번에 조선말 큰 사전, 편찬, 우리말 큰 사전. 정답은 5번이죠. 그 다음에 44번입니다. 국민학교 현판을 뗐대요. 제가 국민학교 졸업생 아재라고 얘기했죠. 아재 판별기. 이거는 언제입니까? 정신 자체를 없앴던 3기 때입니다. 그러면 3기 때 내용 찾으면 되죠. 토지를 조사하는 걸 1기고, 미세 협정은 1925년이었고, 자유시 참변도 20년대 초반.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학도 20년대 때. 황국신민서사. 너희는 자랑스러운 천황국가의 신민이다 외치겠던 거. 국민학교가 천황의 신민이 다니는 학교라는 의미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5번. 44번의 정답은 5번이고 45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선거예요. 제헌국회입니다. 제헌국회가 헌법을 제정한 국회잖아요. 1대 국회죠. 1대 국회이자 1대 국회의원. 이거는 어떤 선거입니까? 이 선거는 6.25 전쟁 중에 진행된 게 아니고 6.25 전쟁은 정부 수립되고 나서잖아요.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 손으로 국회의원을 뽑게 되고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어떻게 대통령을 뽑으면서 1대 정부가 수립이 되잖아요. 이승만 정부가. 1번 틀렸고, 민의원, 찬의원 국회가 2개인 거는 내각 책임제, 그 다음 양원제 국회 장면 내각되고, 유신헌법 훨씬 이후의 일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의 결과 50총선거로 지금 제헌국회가 수립이 됐잖아요. 정답은 4번이죠. 3.15 부정선거는 이승만 정부 때고, 이것 때문에 4.19 혁명이 일어났던 거고요. 46번. 삼청교육대 국보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거 누굽니까? 전두환 정부죠. 전두환 정부. 그러면 전두환 정부가 들어선 시기는 언제입니까? 12.12 사태로,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죽게 되자 바로 12.12 사태로 새로운 군인 세력의 권력을 틀어집니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서울올림픽 개최는 이거는 노태우 정부 때고요. 그러면 앞에 스토리니까 정답은 5번. 정답은 이게 지금 46번이네요. 46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번이에요. 다음 뉴스에서 보도하고 있는 개헌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겁니다. 내각 책임제 개헌안이 통과됐대요. 허정 가도 정부는 국회에서 넘어온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의결해서 정식으로 공포했대요. 이렇게 바뀌게 됐던 거 배경. 허정 가도 정부가 수립되고 내각 책임제 개헌이 만들어지고 장면 내각이 수립됐던 거는 4.19 혁명의 결과잖아요. 정답은 1번이죠. 47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남북조절위원회는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이거 이후의 일이고, 그 다음에 6.29 민주화선언 또 이거는 전두환 정부 때고, 조선공국준비위원회는 건준이는 광복 직후고. 다 틀렸죠. 그 다음에 48번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초량외관, 강화도 조약으로 항구를 열었던 거, 인천, 부산, 6.25 전쟁 중에 임시수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배경, 이런 것들 전부 다 부산이죠. 그러면 정답은 리을 4번입니다. 48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49번. 지금 6월 민주항쟁의 물고문, 고문치사 형태로 돌아가셨던 분,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종철 학생이죠. 김주열 학생은 여러분들 4.19 혁명, 그 다음에 이한열 학생은 6월 민주항쟁이지만 물고문이 아니죠. 체루탄에 내사를 하셨습니다. 연세대 학생이었고요. 정답은 그래서 4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리고 50번입니다. 다음 기사 내용이 보도된 정부 시기에 사실 옳은 거래요. OECD에 가입을 하게 됐고, 이게 잘 나가는 경제 선진국들 들어가는 모임입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면 해당되는 나라에게 어떻게 자유롭게 경제활동할 수 있게끔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외국 자본이 들어오게 되고 신나게 기업들이 돈을 빌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 불황이 닥치자 돈을 빌려줬던 외국계 기업들 또는 외국계 자본가들이 돈 달래요. 그래서 어떻게 못 주죠. 무너집니다. IMF가 터졌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면 6.15 남북 공동선언은 발표했던 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고, 월드컵도 김대중 대통령 때고, 한미 자유무역 이거도 훨씬 이후고, 노무현 대통령 때 되고, 실제로 발효돼서 움직였던 거는 이명박 정부 때고요. 그 다음에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언제입니까? 이거 자기들끼리 뽑았던 거. 유신체제 박정희 정부 때고 전두환 정부 때까지 이어지는 거고. 그 다음 정답 IMF. 그래서 정답은 결국 5번이 되겠네요. 마지막 문제 50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46회 학능검 중급 문제 모든 해설 강의를 다 끝냈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기존에 치러졌던 문제들과 난이도 레벨에서는 크게 뭐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았던, 그냥 약간 평이했던 정도 레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을 대비하면서 기출문제를 푸실 때는 여기서 좀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오신다. 그러면 좀 개념을 좀 더 깊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를 하지만 제 개념을 듣고 나서 문제 푸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시간이 없으셔도 적어도 한 회분, 최소 그래도 3회분, 최근에 치러졌던 3회분 정도는 문제를 푸셔야지만 여러분들이 합격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모든 개념 강의, 해설 강의 다 풀어봤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해설 강의 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특강이나 아니면 이런 새로운 강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